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하게 되면 무릎 안에 100에서 200cc 정도의 피가 차게 됩니다. 이러한 피들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무릎은 붓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붓기와 통증으로 인해서 관절 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 강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관절 범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릎을 펴는 것은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 무릎을 굽히는 것은 서서히 시작해서 수술 후 2-3주 이내에 120도 굽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무릎 안의 피를 뽑지 않는 이유는 피들 속에 줄기세포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줄기세포들이 이식근의 치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릎을 120도 이상 굽히지 않는 이유는 120도 이상 무릎을 과하게 굽히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 이식근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는 120도 이상 굽히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에 이중 고정을 한 경우라면 다음 날부터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기를 0도로 고정시켜 놓고 무릎이 갑자기 굽혀지거나 비틀어지는 동작을 방지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고 보행을 할 시에 가해지는 적절한 자극이 이식근의 치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월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2-3주간 부목 고정을 하게 되고 6주간 목발 보행을 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에 사용되는 힘줄은 힘줄 자체가 십자인대로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줄을 뼈대로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자라 들어와서 인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6에서 8주 정도 사이에 힘줄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하고 나서 6에서 8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보행 시에는 보조기가 필요 없겠고, 외출할 시에는 6에서 8주 동안은 본인의 무릎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것과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대퇴사두근이 제일 먼저 약화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의 역할은 힘을 줄 때 정강이를 앞으로 빠지게 하는 힘을 계속 주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릎이 불안정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 대퇴사두근의 약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화가 되면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다리를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대퇴사두근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은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수건을 무릎 아래에 대고 무릎을 누르면서 펴는 연습을 한다거나, 본인의 발목을 본인 쪽으로 젖히면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통증 없이 보행이 가능하게 되면 닫힌 사슬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사슬 운동이라 함은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운동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가 스쿼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닫힌 사슬 운동을 시행할 시에는 스트레스가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쪽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육의 활성화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자극은 머리에서부터 근신경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열린 사슬 운동이라 함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펴주는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시행하면 전방 십자인대 이식근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6주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90도에서 30도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12주째 되었을 때 90도에서 0도로 다리 들어 올리는 것을 각도를 넓혀가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12개월째에 근력검사, 기능수행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3개월째에는 가벼운 조깅, 6개월째에는 무릎의 비회전성 운동, 12개월째에는 축구와 같은 회전성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근력검사, 기능수행 검사를 해서 3개월째 검사 결과가 건측의 70% 이상이 될 때는 조깅이 가능하겠고, 6개월째 건측의 80% 이상이 될 때에는 전력 질주라든지 비회전성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개월째 검사를 해서 건측의 90% 이상이 도달이 됐다고 하면 축구, 농구 같은 회전성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6개월째 운동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9에서 12개월 이상 지나도 기능 수행 검사를 했을 때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혹은 12개월로 운동 복귀를 늦추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재활의 가장 큰 목표는 무릎의 기능 한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의 기능 한도를 높이는 방법은 근력을 키우고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의 기능 한도를 높여 놓으면 재손상의 위험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의 적절한 반응으로 인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재손상 예방에 중요한 것은 허벅지 근력의 회복입니다. 무릎에 있어서 중요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력이 균형 있게 회복되어야 무릎의 완충작용을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어 재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차이가 정상 범위로 들어와야 하는데 등속성 근력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양측의 근력 차이가 10에서 15% 미만이라면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재손상 예방에 중요한 것은 둔부 근력입니다. 둔부 근력은 우리가 역동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예를 들면 달리기나 점프, 착지 등 이러한 동작을 수행할 때 큰 힘을 냄과 동시에 우리 몸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재손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 능력의 회복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치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게 되면 이러한 수용기도 같이 손상을 받게 되어서 균형 능력이 다소 소실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재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 능력을 회복하여 몸의 정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재손상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프 착지 훈련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70-80%가 비접촉 손상으로 일어나게 되며 착지 상황에서의 부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지를 할 때 무릎이나 고관절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착지를 해야 하며 또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 인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손상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근신경 조절 능력의 향상입니다.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 또는 무릎이 X자로 꺾이는 자세 같은 것은 재손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막을 수 있게끔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바탕으로 둔부 근력, 허벅지 근력, 또한 균형 능력, 점프, 착지, 훈련 등의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근신경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